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방입니다. 오늘 제가 어린이날인데 농장 촬영이 있어가지고요. 키핑장에도 못 가고 농장에 가서 촬영을 하고 왔답니다. 또 쇼핑도 했겠죠. 그 영상은 편집되는 대로 내일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집에 도착해서 댓글을 읽어보니까요. 5월 달에 살균 살충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물론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 영상을 또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제가 초보 때 깍지 영상, 살균 살충제 영상 뭐 이렇게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저도 오늘 제 영상을 찾으려니까 찾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뭐 2년 전 영상을 뒤져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댓글에 어떤 약을 쓰느냐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깍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응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한번 담아본답니다. 사실은요. 깍지하고 응애가 이 베란다 다육이들한테 가장 흔한 병이기는 해요. 벌레 중에서요. 해충이죠. 그런데 깍지는 육안으로 보여요. 그래서 생장점이나 다육이 관찰할 때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깍지벌레가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현재 저희 베란다에는 깍지벌레가 없어요. 제가 다육생활 처음 시작할 때 초보 때 1년 차 때 깍지벌레를 보고 진짜 깜짝 놀라서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찾으려니까 한참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깍지가 없어서 깍지벌레 사진을 제가 예전 걸 찾아서 영상으로 사진으로 띄워 드릴게요. 옆에다가 그거 한번 보시고요. 응애는 사람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깍지벌레는 보이는데 응애벌레는 현미경으로 봐야 볼 수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한 번도 응애벌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거는 본 적이 있어요. 그 벌레 모양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네이버 검색창에 깍지벌레, 뭐 응애 이렇게 치셔가지고 이미지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시고 한번 보셔도 되고요. 실제적으로 깍지나 응애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자, 응애 자욱. 다육이는 응애 자욱으로 이제 응애가 왔다 안 왔다 이걸 알거든요. 벌레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응애가 생길 것 같다라든가 뭐 응애가 생겼다라든가 뭐 벌레를 보고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잠깐 영상을 켰답니다. 자, 제 입장 다육이 키우는 거에 입장이 자 이렇게 생겼죠. 까만색으로 점이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이것도 응애는 아니에요. 이것도 화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화상하고 응애하고는 상처 자욱이 많이 비슷해요. 여기서 이 상처 자욱 화상이 더 심하면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었죠. 제 베란다에서. 근데 이거는 살짝 화상을 입은 듯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약을 별도로 치지 않았는데 요 까만 반점의 주근깨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더 퍼지거나 그렇지 않고요. 색깔을 보시면 까맣지 않고 핑크핑크한 색깔도 있고 상처 자국처럼 아니면 긁힌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응애는 다육이 입장에 이렇게 생기는 건 맞는데요. 약간 달라요. 검은색 주근깨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쪽이 그래도 그나마 응애 상처 자국하고 좀 비슷해서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바늘로 콕콕콕콕 찍어 놓은 것처럼 까맣게 주근깨처럼 입장 겉면과 안면 쪽에 생겨요. 그리고 저 목대하고 입장 사이에 그 초입에 그런 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까만 주근깨처럼 자욱이 생긴다고 하면 응애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화상하고 응애하고 이 상처 자욱이 많이 비슷해 가지고요.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작은 주근깨처럼 점점점점점점이 입장이 골고루 퍼져 있다 하면 응애를 일단 의심을 하고요. 화상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살짝 입으면 응애하고 조금 헷갈리는데 조금 진하게 입으면 이거보다 더 까맣게 전체적으로 입장이 타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게 이제 화상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주 응애인지 화상인지 헷갈릴 정도로 상처 자국과 비슷하다라는 거를
보여드린답니다. 저도 작년에 요 모양이 생겼는데요. 근데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요 상태로 상처가 있는 상태로 지금 1년이 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걸 화상이다라고 판단을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응애 같으면 옆에로 전염이 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처가 보인다 하면 일단은 격리를 시키세요. 화상인지 응애인지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응애는 번지기 때문에 따로 격리를 시켜서 2, 3일 지켜보시고요. 살짝 요 아이 하나만 응애 약을 살포를 해도 그닥 이 아이들한테 피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살짝 살포를 해놓고 관찰을 해보시고 다른 다육이 입장에 그런 검은 주근깨처럼 그런 게 생기는지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셔갖고 입장이 깨끗하면 괜찮고요. 더 이상 번지는 증상이 없다면 응애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육이가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입장에 골고루 검은색 주근깨처럼 그렇게 입장이 퍼져 있다 하면 그거는 응애를 더 많이 의심을 하시고 응애 약을 바로 살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화면을 줄일게요. 만약에 응애다 할 경우에는 제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입장에 그런 표시가 날 때는 따로 분리를 해서 최소한 1m, 2m 이상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시고 그 아이들을 골라서 따로 관리를 한 다음에 집에서 쓰는 살충제 어떤 약을 쓰시냐 하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살충제나 살균제는 어차피 이 다육이들에게 살포를 하지만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한 가지 약을 쓰지는 않거든요. 2, 3가지를 번갈아서 교체 살포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약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따가 제가 쓰는 약을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긴 하는데 약은 2, 3가지를 놓고 살포를 하시는데 약이 크게 클 단락으로 친환경제도 있고 농약도 있지요. 농약은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친환경제는 조금 효과는 떨어지는데 그래도 다육이들 베란다에서는 치기 가장 적답한 약이라고 생각해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친환경제를 먼저 사용을 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저도 첫 해 친환경제로 1년, 2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을 살포를 해서 관리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사진에 띄어드린 깍지벌레 생긴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그 이후로는 벌레가 없었어요. 미리미리 하도 무서워서 미리미리 방제를 꼬박꼬박 했답니다. 그 뒤로는 깍지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응애는 요게 하나가 생겨가지고 작년에 이게 응애일까 의심을 상당히 하고 이제 살충제 약이 되는 대로 막 뿌렸어요. 막 뿌렸더니 더 이상 퍼지지는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얼음 땡 하고 멈춰가지고 응애가 아니었나 보다 하고서 그냥 넘어갔는데 아직도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자욱이 있죠. 근데 응애도 요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은 화상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요런 흔적이 비슷한 흔적이 보인다 하면 응애가 됐던 일단은 벌레를 의심하고 살충제를 먼저 뿌리시는 게 좋겠죠. 집에 구비되어 있는 걸 먼저 살포하는데 일단 벌레의 흔적으로 생긴 상태일 것 같으면 한 번의 살충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틀 간격으로 한 3번, 4번 그렇게 반복해서 살포를 해주시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자세히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요게 다른 입장으로 퍼지는지 옆으로 옮겨가는지 요걸 관찰을 하신 다음에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 싶으면 응애가 잡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증상이 만약에 한 아이한테 보이면 이 보이지 않는 다육이들한테도 이미 감염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체 살충제를 살포를 하시는데 응애는 깍지하고 달라서 응애 전용 약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응애 약은 친환경제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농약방에서 구매를 해서 응애 약을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응애 약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구비를 하시는데 어차피 한 가지만 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 3개를 반복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약의 이름이 중요하진 않아요. 친환경제를 쓰시든 농약을 쓰시든 교차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화되어서 상품화되어서 구매를 하는 그런 제품으로 일단은 살포를
하시되 예방은 한 번만 해도 돼요. 한 번만 하는데 이미 병증이 생기거나 깍지벌레가 다육이 입장에 보이거나 할 때는 두세 번 반복해서 집중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을 살포하는데 언제 살포를 해야 하는 좋은지 그걸 또 질문을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같이 날씨가 덥고 낮에 햇빛이 뜨거워서 다육이가 화상을 입네 안 입네 그러잖아요. 그럴 때 햇빛이 있을 때 약을 하면 그 약으로 인해서 다육이가 화상을 또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약이 용량용법에 희석 비율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되는데 그 희석 비율을 지키지 못해서 또 약큰을 입힐 수가 있어요. 약해라고 하죠. 그 약에 의한 피해도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화상하고 똑같이 상처가 생겨요. 비슷해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하루 이틀 전에 약을 살포하고 다육이 입장에 상처가 생겼다. 까맣까맣하게 화상 자국처럼 생겼다 하면 약해를 한번 의심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화상이나 약해가 한번 입으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입장이 하엽이 져서 없어질 때까지 지켜보셔야 한답니다. 근데 그 약해나 화상 때문에 화상을 아주 심하게 입었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그냥 입장에 까맣게 화상을 입었다고 해서 다육이가 죽지는 않아요. 단지 보기가 안 좋죠. 속상하고 보기가 안 좋아요. 그렇지만 하엽이 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깨끗한 이런 얼굴로 만들 때까지 그렇게 관리를 하셔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안쪽에서 요양을 시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제가 쓰는 약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심심하고 지루하셨죠? 설명에 몰입하다 보니까 다육이 얼굴을 비춰주는 거를 잃어버린답니다. 자, 우선 준비 없이 찍는 거고 편집 없이 나갈 거라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사실은요, 이거보다 약이 훨씬 더 많아요. 반은 농장에 키핑장에 가 있고 반은 제가 집에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요 분홍색 병은 살균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녹색 병이 살충제입니다. 대부분 살충제는 이렇게 겉 표지가 녹색으로 대부분 되어 있고요. 살균제는 대부분 이렇게 핑크색 뚜껑에 이 상표 같은 것도 거의 핑크색으로 분홍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무름약입니다. 무름약. 그런데 살균제, 제가 쓰는 살균제가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키핑장에 가 있답니다. 자, 노피엠을 제가 초보 때 썼어요. 요거는 친환경제랍니다. 친환경제인데 제가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렇게 살균제, 친환경제 검색창에 검색을 하셔서 쿠팡이나 뭐 인터넷 판매 뭐 이런 걸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농약은 온라인으로 판매를 안 해요. 반드시 농약방에 가서 주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친환경제 때이기 때문에 쿠팡에서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영상, 베란다 영상 제목 밑에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놓았으니까 그거 눌러서 보시고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살충제 약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이게 한번 구매를 해놓으면 베란다 다육이 숫자에 비해서 이제 한참 동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희석해서 스프레이형으로 나오는 거 그게 아마 한 5, 6천 원이면 살 거예요. 그런 걸로 해서 다육이를 뿌려주다 보면 숫자가 많아서 한 병, 두 병 갖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가 희석해서 쓰는 살충제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한 2년 전에 구입을 한 거거든요. 현재 상태로 이 전원 생활은 단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살충제, 친환경제, 살충제 해서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효과 면에서는 뭐 농약 못지않게 효과가 베란다에서는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로는 벌레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미리미리 방제만 하신다면 효과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녹색병으로 살충제가 되어 있고요. 자, 참청이라는 이런 것도 썼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살충제든 살균제든 하나만 넣고 쓰시면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개, 3개. 저는 여기 농장에 집에 2개 있고 농장에 2개가 있어요. 4개를 돌려가면서 씁니다. 근데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2개만 놓고
교차 살포, 한 번은 이걸 뿌려주고 한 번은 이걸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교차 살포를 하는 거예요. 살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말고 또 한 가지를 놓고 한 번은 이쪽 걸 뿌려주고 한 번은 이쪽 걸 뿌려주고 그렇게 해서 교차 살포를 하셔야 효과를 더 높게 볼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미리 방제하는 게 좋죠. 이미 벌레가, 깍지벌레가 생기든지 응애가 생기든지 하면 이게 잡는 게 쉽지 않아요. 깍지벌레가 이미 퍼졌을 때는 다시 물로 해석해서 약 뿌려서 말려서 심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걸 다 총동원을 해도 완전히 박멸시키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방이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5월 달에 장마 이전에 살균제도 한번, 살충제도 한번, 순서는 상관없어요. 살충제를 먼저 하셔도 되고 살균제를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되도록이면 이 병충해 중에서 이 벌레로 인한 다육이 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살충제를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살균제를 해주셔도 되는데 예방 차원으로 미리 뿌려주셔야 다육이 피해가 훨씬 적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약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가 없을 때 약을 치시고요. 이 약이 효과를 보시려면 금방 물 주고 뽕뽕이로 털어내는 것처럼 털어주시는 것보다도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정도 약이 다육이가 이렇게 효과가 있게끔 시간을 둬서 자연바람으로 말리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려면 해가 있을 때 하면 이 약에 의한 피해도 입을 수가 있으니까 해가 없는 날 하시는 거고 그리고 흐린 날이 좋겠죠. 해가 없는 날을 한다면 날씨가 조금 흐린 날 그런 날 약 방제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약마다 이 희석 비율이 뒤에 다 적혀 있어요. 이 희석 비율 그거를 꼭 읽어보시고 용량용볕을 지켜서 하시되 예방일 때는 약간 약하게 하셔도 되고요. 물론 오차는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주 작은 오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해도 되고 덜 해도 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여기 적혀있는 용량용법을 희석 비율이죠. 그걸 반드시 지켜서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부수적인 피해는 없겠지요.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느라고 준비 없이 영상을 찍느라고 이렇게 두 아이를 조금 까칠이를 데려다 놨는데요. 이거 레드러블이에요. 그래도 이 아이는 많이 건강을 회복해서 뭐 병증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아이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오늘 지켜보려고 입장을 이렇게 떨고 왔죠. 일단은 살충제 한 번, 살균제 한 번을 뿌려주고 더 이상 입장을 떨구지 않아서 거리대에 그대로 놓고 있습니다. 새로 이렇게 입장을 만들어서 얼굴을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저도 요거는 원인을 몰라요. 비를 조금 과하게 맞추어서 입장 생장점 있는데 과습이 와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급하게 찍느라고 자세하게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고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